그러면은 수출 기업들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섹터들을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2차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차전지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제조업이고 반도체 다음으로 크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2차전지 다수 종목들이 네네. 신저가를 네네. 경신하고 있다라는 네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테슬라 어닝 쇼크까지 막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2차전지 섹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2차전지 섹터는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손바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떠난 분들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못 버티면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실적은 올해 3분기까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9월, 10월, 11월까지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저는 결국은 2차전지 내에서도 완성차별로 또는 자동차 밸류체인별로 철저하게 주가든 실적이든 차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2차전지의 핵심은 이제 전기차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되든 뭐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유럽의 일당을 차지하든 안 하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미국의 막말로 트럼프가 된다 쳐도 트럼프가 그걸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트럼프가 돼도 4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기차를 타야 되는 정확한 큰 아주 장기 5년 10년의 대의 명분 친환경 탈탄소라는 거는 변한 게 없어요 사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딜레이되거나 연기된 측면은 있지만 2차전지가 갖고 있는 친환경이라는 굉장히 글로벌 전 지구적인 대의 명분은 여전히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캐즘이 말 뜻이 아시잖아요. 일시적 수요 둔화거든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수요 둔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둔화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의 동향이 제일 중요하고 완성차 업체들 동향 플러스 소비자들의 선택을 얻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얻는 이유를 크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을 폐지하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보조금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예를 들어 영국하고 독일에서 똑같이 보조금을 줄였는데 영국은 판매가 늘었습니다. 독일은 줄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조금 언제까지나 전기차가 보조금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전기차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전기차 자체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자체의 성능인데요. 전기차 자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 가격을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이익을 덜 남길지 모르지만 완성차 업체는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배터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전기차 싸게 만들 수 있죠. 가격의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제가 24년도에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제조업체나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 선택 중에 공통적으로 1등 꼽는 게 충전이 너무 부족하다. 충전이 안 된다. 충전 인프라 빨리 갖춰야 된다. 아니면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을 늘려라. 그래서 지금 충전 성능 늘리려고 실리콘 음극재가 폭발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이제 작년만 해도 2개였는데 올해 9개까지 늘어나고요. 내년에 15개 차종, 내후년에 30개 이상 차종에 실리콘 음극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자체 충전 성능이 좋아지면 충전 인프라 잘 안 깔려도 전기차 충전이 빨랑빨랑 되니까 그리고 충전 빨리 되고 완충되고 하니까 전기차 충전 성능 좋아지면 굉장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체 성능이 좋아지면서 전기차 그 불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 세 번째는 전기차가 선택의 폭이 적었던 거죠.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는데 물론 연기됐지만 연기돼서 24년도에 나오려던 물량 25년도에 대거 이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25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가 나와요. 최소한 30개에서 50개 가까이 신차가 나오니까 그러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영향이 있잖아요. 리튬 가격.
근데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 관련해서 제가 리튬을 요번에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미국 앨버마라고 칠레 SQM하고 틴치 리튬 간펑 리튬이 있거든요. 얘네는 지금 기회만 보고 있어요. 리튬 가격 계속 빠지면서 상위 업체만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상위 업체만 계속 살아남을 거고 미국의 리튬도 탈중국 리튬을 원하기 때문에 탈중국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5손가락에 꼽아요. 그럼 리튬 문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럴 건데 리튬 가격 여기서 더 빠지면 리튬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중단됩니다. 그래서 취소나 중단되면 그럼 상위 리튬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행히도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MB 정부 때부터 사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게 25년도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25,000톤, 그 다음에 이 광양 공장에 있는 광석 리튬이 5만 톤에서 25년도에 대략 5만 톤 체제, 26년도에 7만 5천 톤에서 9만 6천 톤 체제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 대수를 치면 최소 150만 대에서 300만 대 분량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 조달하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광산을 얻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글로벌 통해서 리튬 광산을 막 사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탄산 리튬 싸게 갖고 와가지고 수산 리튬 가공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광산 엄청 개발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직접 리튬 광산을 막 사거든요. LG 화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리튬 가격 빠지는 시점을 자금력이 되는 상위 주도권 업체들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고 리튬도 소위 말하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 1, 2년 안에 치킨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리튬 계속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전기차만 계속 얘기하지만 ESS에도 리튬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로봇에도 리튬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리튬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탄산 리튬은 박살나서 지금 멈춰서 옆으로 기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소폭이나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와, 그리고 탄산 리튬도 재미나요. 지금 탄산 리튬 가격 박살난 것들 있잖아요. 호주 업체들하고 일부 미국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경매로 그냥 넘겨요. 지금 리튬 엄청나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비싼 리튬 재고들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언제 다 깨질 거냐? 앨범하라고 SQM이 아마 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재고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악재 실적 나쁜 거 알겠고 리튬 가격 빠지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여기서 더 실적 나쁠 게 있을 거냐? 그러면 일부 똑똑한 스마트한 개미들은 AI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바닥권에서 왜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2022년도 폭등 나오기 전 수준의 레벨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일부 업체들은. 삼성 SDI가요. 코스피 지금 전체 평균 PER이 18배거든요. 네. 근데 삼성 SDI가 성장을 안 하지 않잖아요. 네.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삼성 SDI하고 그냥 두 개 대표적인 것만 비교해봐도 삼성 SDI하고 LG하고 딱 비교해보면 나오거든요. 삼성 SDI PER이 25년 기준으로 10배입니다. 10배. 여기 보시면 10배까지 떨어지고요. 코스피 평균 PER보다도 안 되는 수준이고 LG하고 마찬가지거든요. 10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업황을 언제 회복되느냐 그리고 그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잘 팔릴 거냐 그거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우려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럼 반도체를 결국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팔고 어딘가를 가야 될 텐데 그 어딘가에 그 엄청난 수요를 받쳐줄 만한 덩어리를 하기에 방산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덩치가 작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2차 전지의 수급을 빼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제약바이오라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덩어리가 크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부담이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버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자들은 앨범만 네. 적립식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을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떠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리튬 ETF가 있습니다. 리튬 ETF 보시면
거기에 앨범R, SQM 다 들어있으니까 앨범R 단일 회사에 사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리튬 ETF를 사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2차전지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뭐 이런 뭐 낙관적인 견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다. 캐즘은 결국 끝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극복될까요? 저는 캐즘 극복된다고 봅니다. 아, 그게 결국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캐즘 극복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기차를 안 탈 거면 어쩔 겁니까? 그죠? 톡 까놓고 그러면 계속 휘발유차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휘발유차 계속 못 탈 것 같거든요. 네. 휘발유차 타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긴 하겠죠. 근데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전기차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충전이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서 전기차 떨어지는 요번에 EV3 나왔거든요. 네. 심지어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양극재 맞아요. 들어갔는데 가격은 싸졌어요. 가격은 싸졌어요. 가격은 싸지고 지금 사전 예약이 16,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팔리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GM의 에퀴녹스 EV가 그게 나오자마자 지금 전월 대비해서 500%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에퀴녹스 이제 5월 달에 나왔으니까 2달치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있다? 그럼 소비자의 선택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네.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조금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린 측면이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LG엔솔도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속도 조절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요가 안 올라오면 속도 조절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중저가 전기차들이 잘 팔린다? 중저가 전기차들 심지어 드디어 이제 뚫었잖아요. LFP 르노 뚫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시면 얘기 들어보시면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SK온이 중국 거 지리자동차 지금 배터리 하이엔드급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SK온이 만약에 중국을 뚫는다. 그럼 또 새로운 또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ESS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1조 넘게 ESS 공급을 맺었잖아요. 그럼 ESS 쪽도 다시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말고 지금 그 LG엔솔이 4680 원통용 배터리 테슬라가 거의 포기라고 봐야죠. 네. 자체 생산 못하겠다. 그럼 외주 주면 100% LG엔솔 최대 수혜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계속 당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오창 공장에서 4680 원통용 배터리 양산됩니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테슬라 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2025년도에요. 6개 밀렸던 신차를 로드스터, 픽업 트럭, 그다음에 중저가 차 있죠. 그 모델 2 포함해서 이 6개 차종을 25년도에 추가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2대, 하반기에 4대 이렇게 해서 25년도에 가장 지금 7년 8년 7월달 데이터 보니까 여전히 모델 Y가 그러니까 단일 브랜드는 1등이에요. 전년 대비 30%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에 7년 8년 된 테슬라가 드디어 신차를 쏟아져 내니까 6종의 신차를 쏟아져 내니까 아마 그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현대기아차가요. 이것도 현대기아차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테슬라가 마진이 잘 날 때는요 15% 마진 났거든요. 네. 전기차 쪽에서. 근데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6%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가요. 특히 기아차가 전기차 쪽 마진이 10.7%가 나와요. 그래요. 네. 점점 좋아지네요. 네,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기아차 전체 마진은 13%. 와. 테슬라 전체 마진 6.7%, 기아차 13.2%, 2배입니다. 2배.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가 전체 마진은 10.6%, 전기차 마진은 한 7에서 8%.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전체 휘발유차 포함입니다. 전체 3위권이고요. 미국에서는 전기차로만 보면 테슬라 다음 2위권이에요. GM하고 포드는 뭐 보이지도 않고요. GM 아니면 뭐 폭스바겐 정도가 현대기아차 경쟁자고요. 유럽에서는 4, 5위권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마진으로 치면 현대기아차 거의 뭐
글로벌 탑 3 안에 들 정도예요. 전기차.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산타페 아시죠? 산타페 그 페이스리프트 뭐 신모델이 전월 대비 60.7%가 증가했어요. 판매량이. 그다음 투싼이 있거든요. 투싼 그 SUV는 5월 달에 나와가지고 지금 30%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계속 상황을 보고 있어요. 전기차 마진 10%씩 남기니까 사실 전기차 물량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상황 지켜보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릴 자금 여력도 되고, 왜냐면 아시죠?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그 IPO 추진하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오는 돈만 한 4조 되거든요. 현금 들어오는 게. 네. 그럼 그거 다른데 다 힘들다고 막 어려워할 때 현대기아차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전기차 투자하면 그 시장 다 먹을 수 있겠죠. 이미 지금 글로벌 3위권이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한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워낙 지금 매출가 이익이 2분기 실적으로도 역대 사상 최대 실적 갱신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 밸류체인이 SK온도 있고요. 삼성 SDI도 있고요. 네, LG 엔솔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 관련돼서 캐펙스가 커진다. 그러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앞으로 나온 출시 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25년도에 BMW는 대략 1개 신차 출시가 예상돼 있고, 포드 같은 경우가 대략 4종의 신차 출시가 예상돼 있고, GM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지금 에스컬레이드랑 이런 게 조금 연기됐어요. 시에라랑 에스컬레이드가 이게 연간 30에서 50만 대 파는 차종이거든요. 요거까지 뒤로 넘어가면 25년도에 GM만 한 7개 차종이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엄청나게 많은 차들의 합작인데, 스텔란티스 또한 25년도에 역대급으로 많은 10개 이상의 차종의 신차가 예상돼 있거든요.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25년도에 팰리세이드랑 GV9, 그 GV9, 그 다음에 인도의 크레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텔룰라이드 신형이랑요, EV8 픽업 트럭,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클라비스라는 이 전기차 신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신차 출시가 다소 지연된 측면은 있지만 특히 중저가 쪽에서 집중 많이 나오거든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도 다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나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초반대. 그래서 신차가 나오면 결국 그 신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 거 쓰냐, 우리 거 쓰냐, 유럽 거 쓰냐인데, 유럽은 BMW가 노스볼트 배터리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삼성 SDI로 넘어갈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는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이 75에서 80% 정도고, 유럽은 조금 다소 떨어져서 CATL한테 일부 뺏겨서 대략 55% 정도, 45에서 50% 정도니까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완성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캐펙스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도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은 캐즘 구간은 저는 분명히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장점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잘 만드는데 장비는 노광은 ASML 장비 쓰고, ASML 장비 쓰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기타 8대 공정 중에 일부 장비는 일본 거 장비 쓰고, 뭐 도쿄 일렉트론 장비 쓰고. 그러니까 장비를 사실은 완전히 저거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AI 반도체 쪽은 일부 특정 기업들만 선점 효과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건데, 2차 전지는 장비도 국내 PNT나 CIS나 윤성 FNC나 뭐 DENT나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탑 장비 회사, 소재도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뭐 동박의 롯데모티리얼즈, 뭐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 WCP 이런 회사들이 소재도 다 글로벌 탑. 그러니까 그 계속 밸류체인 하는 게 소재부터 장비부터 안에 셀부터 모든, 심지어 가장 그 끝판왕, 가장 최상위에 있는 리튬도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소재부터
원자재부터 소재, 장비까지 이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갖춰진 산업이 2차전지 말고 있을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봐도 2차전지가 요 힘든 구간을 잘 버티면, 국내 셀업체가 버티고 소재업체가 버티고 장비업체가 버티면 그 구간은 국내 기업들이 캐진 구간을 버티면 뒤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리튬도 포스코 홀딩스가 전망했어요. 2026년부터는 리튬 가격도 다시 오를 거다. 그리고 리튬 가격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전기차 자체의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대 중저가 차종이 막 30개씩 쏟아질 거다. 그러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떨어졌는데 회사에 대한 이익 기대값도 떨어졌잖아요. 모든 게 다 최저까지 떨어져 온 상황이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값이 올라가거나 회사가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든 수급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